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 빠지고 있는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머리가 빠집니다. 시장에 머리 빠지게 하죠? 요즘 또 왜 갑자기 머리가 빠지시나요? 아니, 자꾸 주변에서 머리가 왜 이렇게 빠졌냐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 움큼씩 빠져. 이렇게 뽑아보면. 너무 세게 웃지 마. 이럴 때는. 마음 아프다. 어저께 어디였나요? 어디 기업에서 뭐 탈모 약품 뭐 처음으로 뭐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뭐 승인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 많이 폭등했는데 제가 한번 그 기업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저 안 되면 어디 소개받는데 한번 가야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면 자연 스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연 스님. 사실 이게 돈 닦는 거긴 하지. 그죠? 주식시장 요즘 보면 진짜 돈 닦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 하루하루 움직임 바라보다가는 이거 좀, 마음병 생기게 생겼어. 그냥 편안하게 보내줘야 되겠어. 기다릴 거 기다리고. 네. 근데 미국 시장 빠진 것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빠졌잖아요. 지난주에 4% 올랐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도 안 올랐어. 12월 초쯤만 올랐어 지금. 네, 그렇죠. 네, 오늘 코스피는 0.46% 하락, 코스닥은 0.3% 하락을 했고요. 또 빠지니까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요즘 또 계속 파네요. 코스피에서는 3,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4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1,8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어제랑 좀 특징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식료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음식료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1.8% 업종이 상승했고요. SPC 3립 4.2%, CJ제일제당 3.7%, 샘표식품, 농심, 오리온 3%대 상승했고요. 오뚜기도 2%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료는 대체 싸죠. 네, 싸고 뭐 인플레이션 시기니만큼 또 가격 인상한 게 또 전가 인플레이션 해지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네, 이제 실적이 점점 반영이 되겠죠. 의약품 섹터가 그 다음으로 올랐고요. 1.75% 올랐는데요. 오늘은 사실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개별 호재들이 나온 것들도 있었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네. 철강금속이 그 다음으로 올랐고요. 세아홀딩스가 3%, 고려아연 1.4%, 포스코가 0.5%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거는 LG화학이 5% 빠져서 화학 섹터가 오늘 1.5%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빠진 거지. 네, 2차 전지 오늘 뭐 다 같이 빠졌고요. 배터리 셀 업체들도 한 3%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럼 테슬라 효과죠? 네, 테슬라가 전일 한 5% 정도 빠졌죠. 어제 많이 빠졌죠. 네, 5% 정도 빠져서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98% 빠져가지고. 네,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도 3%대 빠졌고요. SK 이노베이션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금융업이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LG 지주사가 7.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6% 하락, SK스퀘어 4% 하락,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이 2.7%씩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넘게 빠지더니 플러스 전환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은 의약품 섹터 제일 많이 샀고요. 제조업 섹터 제일 많이 팔았는데 LG화학을 좀 많이 팔았네요. 9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LG화학 걱정입니다. 지금 아직도 70만 원이더라. 그렇죠. 삼성 SDI도 800억 팔았습니다. 매출은 30조더라고요. 70조인데. 네. 7천억에 70조인데 매출은 30조더라. 거기에서 2차 전지 매출 빠지면 얼마일까? LG에너지솔루션 상장도 하죠. LG화학 기준 남아있는 게 매출과 이익 규모가 이익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걱정 많습니다. 네. LG화학 주주들 어떻게 해? 그죠? 그렇죠. 그 2차 전지 거 빼고 나면은 매출이 얼마 될까요?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발라봐야 되겠다. 왜냐면 보통 매출액하고 시가총액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인 제조업은 그렇죠. 예,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 10% 언더, 한 5에서부터 8% 정도 사이면 뭐 매출액이나 뭐 시가총액이나 비슷비슷 가는 거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몇 년 전에 매출이 20조였어요. 네.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됩니다. 걱정돼. 진짜.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1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1월 10일에서 13일까지 4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대면에서 참석을 하는 기업도 있고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참석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SK 바이오팜, 네오이민텍, 올릭스, 파맵신이 대면 참석하고요. 녹십자, 나이백, 레고캠 바이오, 매드팩토가 비대면 참석을 합니다. 네.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전후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경향을 과거에 보였다라는 언급을 해줬고요. 특히나 이제 대면 참석 기업들은 또 신규 계약도 나올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참석한다는 8개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가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던 건 매드팩토 20% 올랐고요. 나이백 13%, 그리고 제넥신이 이제 네오이민텍 대주주입니다. 6% 올랐고요. 네. 네오이민텍도 4% 올랐고 파맵신도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매드팩토는 특히나 이제 대장암 3상을 이제 머크하고 공동 임상한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공시 때문에 더더욱 올랐는데요. 2018년에 머크가 시작했던 임상 결과가 좋아서 후속 계약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 하고요. 네. 머크로부터 이 키트루다라는 약물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매드팩토의 벡토서팁이라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항암제 신약 시판 허가의 8분응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임상 3상의 중간 평가도 이상처럼 만약에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벡토서팁의 혁신 치료제 지정과 조건부허가 등 조기 승인이 기대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매드팩토가 20%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 용어들은 참 발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정식 품목 허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해당 백신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2%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바이오에서 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원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사우디의 2위 제약업체인 시갈라 헬스케어하고 코로나 치료제 중동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대원제약은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디지페논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난달 식약처에서 임상 2상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동제약도 오늘 14%나 상승을 했거든요. 예.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가 글로벌 2상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긴급 사용 승인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사장이 내년 1월 말에 치료제 임상을 마치겠다고 했고요. 4월 달 출시가 목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치료제보다는 조금 간편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회씩 5일간만 복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화이자는 매일 3알씩 5일간 2회 복용이라서 총 30알을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5일 네. 동안. 머크는 40알, 좀 더 많이 복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 대비해서는 훨씬 더 간편한 치료제라서 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주들은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이 첫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하나투어, 모르투어가 2%대 하락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1%대 하락을 했고 티웨이는 2.5% 하락했습니다. 네. CJ, CGV는 2% 하락했네요. 모두 아주 컨택츠들 아주 2년째 힘드네요. 네. 하긴 중간에 좋았다. 여행주들은. 그리고 내일 FOMC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될 그쵸? 예정이죠. 네. 요 경외감도 영향을 있었고, 그다음 테슬라도 5%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2차전 지주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나금투에서는 삼성 SDI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 리포트를 오늘 냈더라고요.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OEM 고객사들의 4분기 배터리 주문량이 예상치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대형 전지 부분 가동률이 하락을 했고요.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반영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회사 전체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대형 전지 부분의 영업이익률만 보면 2019년에는 마이너스 7%였거든요. 2020년에는 마이너스 3%에서 21년에는 1%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2022년도에는 반도체 부족이 조금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도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머스크가 팔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분 매각하면 보통 소식이 빨리빨리 알려지지 않았나요? 하루 지금까지? 한 2, 3일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5% 빠진 게 4.98% 빠진 게 머스크가 팔아서 빠진 거면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그냥 빠졌으면 조금 골 때리지. 네. 근데 어쨌든 계속 오버행이에요. 계속 다른 분들이 뭐 제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주주가 아니고 테슬라 차주로서 말씀을 드리면 뭐 냉정해져야 됩니다. 냉정해. 지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다 좋은데
머스크가 저가에 때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일단 네. 바보가 아닌 다음에 저가에 때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고가에 때렸을까 잘 모르겠는데 과거 경력을 보면 주식을 잘 팔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2번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전에 페이팔 또 그 전에 또 하나 더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식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 싸게 팔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계속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유지가 되면은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게 일단 오버행이 끝날 때까지는 주가는 못 올라가는 거지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상장한 이후에 그 장외에서 주식 산 사람,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 산 주식들 팔아야 되는 물량이 있으면 주가 못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소화가 돼.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같았으면 20% 빠졌어 주가. 하한가 같겠죠? 아니 그 한꺼번에 파는 건 아니니까 하루에 100만 나눠서 이렇게 파니까 하루에 1조씩인가 팔거든요. 하루에 1조 정도 파니까 한 1조 원 정도 파니까 그래도 한국 같으면 이 정도면은 2조 20조 팔아야 되잖아요. 1000조짜리 20조 2% 파는 거잖아. 그럼 한 20% 빠져요. 이 정도 팔면. 근데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네. 요즘에 또 그 월가에서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아마존 CEO도 그렇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자꾸 임원진들이 주식을 파니까 이거는 다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굉장히 화두라고 합니다. 참고로 회사 주주들도 회사 주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주식 해보니까 자기네들 되게 좋다고 해요. 근데 듣다 보면 그건 당신들 생각이 죄송. 듣다 보면 이렇게 그건 본인들 생각이시고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 안 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본인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의미 있는 뉴스인데? 라고 이게 이게 엔지니어링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게 조금 심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엔지니어링이 나왔으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하고 다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아닌데 또 오버하시네 이런 느낌. 또 엔지니어들이 저거 별것도 아닌데라고 한 게 또 시장에서 그렇죠. 굉장히 핫하게 취급받고 왜 그러냐면 야 이건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져. 근데 잘 팔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을 형성해주면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런 거라서 사실 내부자가 정확하게 주가를 다 알지는 못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가 좋았는데요. 하나금투에서 농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판가 인상 효과 때문에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4분기부터 가파른 실적 개선과 내년에도 허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7.7%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 매출액이 7%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18%나 늘어나는 건 이익 레버리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고정비가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매출이익이 5% 늘었다고 영업이익은 5%만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낼 수 있는 비용은 거죠. 별로 안 늘어났다. 네. 네. 그래서 이 라면 업체 이외에도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내년도에 반영될 종목들을 주목해 보면 어떨까? 요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좋아요. 네. 예, 오늘 농심 3%, 오리온 3%, 오뚜기 2%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저께도 하나투자증권이 그 우선주하고 함께 둘 다 날아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하나투자증권이 8%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거 관련해서 괜히 회사 얘기했다가 전화 안 왔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우리 이거 안 봐. 다행이야.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저희 이 증시각도 TV 안 봅니다. 네. 특히 위에 분들은 더 안 봐. 네, 다행입니다. 네. 예,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가 주주 가치를 위해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급과 동시에 메타버스나 NFT 진출에 따른 글로벌 종합거래 플랫폼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투자증권은 8% 올랐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네. 두나무 이 상장 소식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나스닥 상장 얘기도 간혹 나오니까요. 미국에 가서 상장하기를 바래요. 우리 돈 없어. 돈 좀 그만 팔아. 자, 미국 가서 go America. 네. 굿. 네, 굿. go America. 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쿠팡처럼 그냥 보내드릴게요. 가십시오. 네. 네. 그리고 LG 그 지주사 주가가 오늘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네.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의 블록딜 지분 매각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LG 지분을 한 4.18% 정도 블록딜로 매각을 했거든요. 이 중에 1.5%는 LG 공익법인 한 3곳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LG만 빠진 건 아니고요. LG전자도 4% 빠졌고 LG 이노텍도 3.3% 하락, LG 디스플레이도 1.5%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주가 네. 움직임이. 네. 네, 오늘은 조금 하락했네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뭐 담담한 날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많이 빠졌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또 홍콩에서 신저가가 나왔었어요. 점심쯤에. 그런 영향도 일부 좀 받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오히려 신흥국에 더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걸 오늘 많이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별 영향 안 받는데 해외 쪽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역시나.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가 확연히 되고 1월 달까지는 그대로 평소 하던 만큼만 테이퍼링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부터 가열차기해서 어떻게 3월까지 끝내지? 12월까지는 그대로 하고요. 3개월 얼마나 가열차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내일 모레 나올 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 한번 흔들릴 것 같고, 우리도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때 이번 거는 특별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빨 꽉 물고 잘 버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잘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콩이 뭐 1.5% 정도 빠졌고, 네, 신저가예요. 일본은 0.7%대, 상해도 0.6%대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